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소지 부자료까지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끄트머리는 여기가 소택과 소정이라고 했어요. 소택과 소정. 여기가 심장과 소장의 경락의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 상단의 유동기 적치. 이거는 각 장구마다 다 있는데요. 이제 이 적치라는 것이 먼저 시간에 되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 영뼈 밑에 이렇게 누르면 딱 하면 이렇게 잡히는 것을 적치라고 한다고 했어요. 좌골 관절통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좌골 신경통이에요. 좌골 신경통. 근데 이 좌골 신경통 같은 것은요, 이 저리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죠, 그죠? 이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이렇게 저린 분들이 있어요. 손끝이 저리고. 혹시 느껴보셨나요? 예. 저린 증상이 와요. 그것은 내 기운이 약해진 거예요. 내 기운이 약해졌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포삼초에 식품을 먹어야 돼요.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심포삼초에 식품이 있죠, 상화. 요 식품을 먹어가지고서로 기운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한약을 먹든지 보약을 먹든지 어떤 음식을 먹을 적에도 기운이 있을 때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되죠.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영양분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운이라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어떤 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화 음식,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상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운이 생긴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여기에 감자를 생으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암도 없애진다고 했어요. 암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옥수수도 같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을 때 이 신경통, 좌골 신경통이 저리고 또 어떤 때는 엉치가 저릴 때도 있어요. 궁둥이 쪽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때는 또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수술을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면은. 근데 이 오행요법을, 생식요법을 배우다 보면은 허리 아픈 증상이 왜 나오는가를 알게 돼요. 기운이 약하면 뼈도 약해져요. 허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운에 관계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혀의 이상이 있죠. 혀의 이상. 우리가 혓바늘 쓰고 혀가 이렇게 갈라지고 혀에서로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백패가 끼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항상 누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누렇게. 그럼 위가 약한 사람. 위가. 그 다음에 페이지 전달 때는 70페이지. 70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백패가 낀다고 그러죠. 백패.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근데 혀에 보면 거의 혓바늘 쓰고 혀가 갈라지고 혀에 또 이렇게 이렇게 푹 패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은 심장의 온도가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온 것이다. 혀에 이상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 구강 근육과 그런 것도 연결을 되는 말씀이에요? 구강 속. 지금 구강외과니 거기에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혀를 얘기를 하는데 혀 말고 이쪽으로도 좀 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입술 쪽으로 파이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게 많이 와요. 예. 피곤하고.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하고 위가 차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 파요. 앞쪽으로, 입쪽으로. 네, 그렇죠. 입술 예. 쪽으로. 근데 심장이 차지거나 심장에 이상이 오면 혀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입 안에도 오행이 다 있는 거예요. 오행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심장 중에서 이제 심장이 예를 들어서 차졌거나 심장에 열이 나거나 했을 적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말더듬과 벙어리. 아까 풍수지리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악산 밑에 이렇게 의외로 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벙어리가 생기고 말더듬 생긴다 그러는데요.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고 일단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요. 심장이 큰 사람들은요 말이 엄청 빨라요. 심장이 큰 사람들은. 근데 심장이 차지면 어떻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장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심장이 약하다고 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약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이 약해요. 우리는요 이 체질상 그래도 한 번도 말을 더듬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오히려 말을 또박또박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빨리 해도 안 좋고 또 너무 느려도 안 좋고 말더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병이고 벙어리의 병이고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귀도 안 들린다고 해요. 그 귀가 안 들리니까 또 말을 못 한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 기재된 이런 것들은요, 어떤 그 치료 방법보다는 좀 호전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말더듬이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벙어리들도요, 지금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이, 청각장애자예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긋났는데 젊어서는 전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그래도 많이 해요. 오래 살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렸다고. 그 사람들은 텔레비를 보면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입 모양을 보고서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호전될 수는 있다. 그거죠. 자, 면종. 얼굴에 이제 종기가 났으니까 뭐예요? 여드름이죠, 여드름. 나이 먹으면 잘 안 났을 때 활기차고 막 이럴 때 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여드름은. 근데 여드름 치료제를 자꾸 바르고 그러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폭발을 해야 돼요. 폭발해서 심장에 열이 있으면 심장에 열이 폭발해서 나가야지. 폭발해야 하는 걸 갖다 자꾸 막아버리면은 안 돼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면은 이게 자꾸 짜고 막 그때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여드름도 젊었을 때에 뭐든 뭐 표상은 아니지만 열이 발산하는 거니까 그냥 가져야 됩니다. 심장성 고혈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고혈압에 대해서 저기에 나와요. 요법 책 있죠. 오행생시 요법 책에 보면요. 고혈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 나옵니다. 심장성 고혈압, 심장성 고혈압. 심장에서 오는 고혈압이 있고, 심장에서, 콩팥에서 오는 고혈압이 있고, 또 심포 3초에서 오는 고혈압이 있고.
그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죠? 예. 네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보통 혈압계는 담요도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종류. 그래서 그 요법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서 이 체질분류학과 같이 보시면은 좋아요. 근데 그 요법책은 그 서점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예,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걸 사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사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도. 인터넷에다가 하면 또 그것이 살 수가 있어요. 명뼈 밑통 이렇게 나왔죠? 명뼈 밑통.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명뼈 요 밑에 요가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 옛날에는 여기 통증이 오면 침을 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명치크시 아픈 명치 끝이 아픈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에 뭐 딱딱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적을 갖다가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침으로 나가지고 없앴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이제 영양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장부마다 다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명뼈 밑에 통증이 오는 것은 심장이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차서 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맥에 보면은 거골이라고 하는 침자리가 있죠. 인맥에 보면은 거골이라고 하는 침자리가 있어요. 인맥은 어디에요? 금에 해당됩니다. 금. 폐대장에 예. 몇 페이지인가 하면 177페이지 보면은요, 그 단중, 거골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 명뼈 바로 밑에. 거기다 침을 놨어요. 177페이지라는 곳이에요. 예. 177페이지 가운데 쪽 보면, 인맥 가운데 쪽 보면 거골이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침을 놨어요. 그 거가 명치 밑이거든요. 통증이 났을 때. 네.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명뼈몇이 아프면 거기다 침을 놔야 돼요. 딸꾹질 한다고 해요. 딸꾹질. 하품은 뭐예요? 심장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하품을. 그거는 하품하면 체해성을 내야 돼요. 예? 하품은 체해성을 내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심장에서 네, 그 속성표에 보면은요, 육에 대해서 나오죠. 육. 자연과 정신과 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숨을 그냥 꺼지게 한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했죠. 근데 딸꾹질은 어디서 와요? 심장에서. 요런 곳은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이제 그 위에서 오는 건 트림이고, 폐에서 오는 건 재채기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하품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기운이 부족할 때 진저리 치는 것은요, 그 어린 아이들도 진저리를 칩니다. 진저리를 치면은 애들이 막 오줌을 싸고 이렇게 하는데,
진저리는 뭐예요? 기운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 몸에 운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운동을 해줘가지고 우리 몸에 기운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줬을 때 그때는 진저리를 치죠. 우리가 기침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침하는 것도 해대장의 해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기침을 해서라도 우리 몸을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침을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완전히 무슨 뭐 하나의 무슨 부속을 갖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소우주다. 소우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 몸이 어떤 증상이 뜨기 전에는 이미 그 뭐라고 하냐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어떤 증상이 아니라 어떤 예시가 와요. 이렇게 재채기 기침하듯이 이렇게. 그렇듯이 지금 딸꾹질 하는 것도 똑같아요. 딸꾹질을 자꾸 하면요 심장이 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고치는 방법은요 물을 한 컵 미지근한 물을 한 컵 가지고요 숨을 쉬지 말고 계속 넘기세요. 숨을 쉬지 말고 계속 넘기세요. 그러면 딸꾹질이 멈춰요. 심장 판막정은 이제 심장이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방과 방 사이에 구멍이 난 거예요. 요즘은 그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걸 꼬매죠. 저거를 심장 판막을 그냥 놔두면요,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애들도 있고 어른도 저런 증상이 나는데 이 심장에 구멍이 생기면, 판막 구멍이 생기면은 그 심장에 무슨 뭐라고 하지, 4개 방을 연결하는 막인데 그것이 지금 구멍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안 하면 입술을 싹 팔아가지고서요 아주 진짜 걷는 것까지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근경색, 이것도 이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그렇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몇 개인데 이건 고지혈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피가 맑으면 이런 건 다 없어져요. 이런 것은. 심장에 구멍 난 거, 방금 얘기했죠. 판막정이나 구멍 난 거 이거요. 숨 차고. 숨이 차다. 자, 산에 올라가실 때 제가 그걸 하나 일러드릴게요. 산행을 하실 때 숨이 차면은요, 산행을 하시다 숨이 차면은요, 물풀에 담긴 물을 따로 잡으세요. 물풀에 담긴 진달래 아세요? 진달래 물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진달래 잎이 이렇게 이제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까지 제일 연하죠. 그렇죠? 제일 끝에까지 제일 연해요. 그거를 또 따서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한테 물을 봐도 그냥 물풀에 나무 하면은 알아요. 지금 꽃이 하얗게 폈거든요. 예, 꽃이 하얗게 펴서 참 이뻐요. 향도 있고. 근데 그냥 물어봐요. 어떤 게 물풀에 나무냐. 그럼 거의 다 그 등산로 옆에 거의 나 있어요. 그때 그거를 이렇게 딱 따라줘서 씹어 잡수세요. 그러면은 엄청 써요. 그 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산에. 예, 그렇게 되고, 예. 엄청 써요. 그래가지고 물만 딱 짜먹고서 이제
이 찌꺼기는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앉았다 가시면은 이 숨이 가라앉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차다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심장에 열이 났잖아요. 그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언제 교수님이 식습을 시켜야 되려나 봐요, 학생들. 한번 가서 만인산 같은데 어디 가서야 여기는 만인산 같은데 가도 좋고 그 수도권 가도 좋고 예, 한번 가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혈관 이상 피 이상 이 혈관이나 피는 전부 다 뭐가 주관이에요? 그 심장에서 주관하죠. 자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근육이 있어요. 정맥은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동맥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수축작용을 해요. 이렇게 수축작용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정맥은 뭐예요? 수축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려서로 나가요. 밀려서 거기에서 밀려서 나가다가 힘이 모자라진 것이 활성산소. 우리 이런 가정으로 얘기하면 쓰레기죠. 그죠?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를 빼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심장은 그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걸 빼내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열이 나고 심장에 열이 나니까 그 활성산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요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불면증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불면증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쌓여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빼낼 수 있는 약이 황산화제. 그렇죠? 황산화제를 먹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인위적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또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 황산화제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죽염. 이 약국에서 파는 게 황산화제 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황산화제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죽염. 그러면 죽염하고 지금은 천일염이라는 그런 자연의 천일염을 지금 스프를 우리가 복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염은 안 먹고 천일염은 그렇게 이제 죽염을 만든 사람들은 죽염이 최고다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빼내주니까 최고다 그러거든요. 천일염하고는 다르죠. 천일염은 뭐예요? 미네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원료가 된다. 활성산소를 빼내는 게 아니라 뼈의 원료가 된다. 우리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 죽여 먹으면 튼튼해지나요? 뼈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일단 정제된 소금이나 죽염이나 이렇게 불에 의해서 그 이제 그 변형된 이런 물질들은 뭐예요? 미네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피가 이상이 있다. 이것도요. 피를 맑게 해주는 첫째 요인이 뭐예요? 우리가 몇 페이지죠? 교과서요. 지금 70페이지. 네, 70페이지. 지금 우리가 혈액이 밝으냐, 혈액이 탁하냐, 뭐 고지혈증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빼보면은 뭐 고지혈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도 하나의 혈구예요. 혈구. 그렇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세포거든요. 이것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고지혈증이다. 근데 저는 지금 혈압이 약
저혈압이다고 혈압약을 먹는데 고지혈증은 그냥 이렇게 세트라고 해서 좀 다른 약은 다 끊고 병원 안 다니는데 혈압약 고지혈증하고는 같이 복용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그 민간요법에서 민간요법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은행잎에서 나오는 이제 은행잎에서 뭐 추출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제약회사에서 추출해서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은행잎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을 뭐 하루에 10개를 먹어라, 또 하루에 뭐 몇 개를 먹어라, 이런 개수를 정하잖아요. 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내가 몇 개를 먹든 관계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은행을요, 막 이만큼을 넣고 먹어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 요법으로 쓰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오갈피 같은 경우 피를 맑게 하잖아요. 오갈피. 근데 지금 가시 오갈피라고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면 해당화 같이 이렇게 가시가 쫙 돋은 오갈피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오갈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오갈피 또 산에 가면은 우리 밭에다가 심어놓은 오갈피 같이 가시가 듬성듬성 나는 오갈피도 많아요. 산에 가면은. 예. 그런데 일단 오갈피 잎을 한번 요즘 오갈피 좀 먹을 때요. 예, 순을 먹을 때요. 나물로 따서 잡숴보세요. 써요. 따서 잡숴보세요. 써요. 그래서 오갈피 또 토복령. 토복령은 캐기가 좀 힘들죠. 지금 산에 좀 다니셔요. 시간 날 때 가까운 산에라도 가시면은 그 토복령이 명과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맹감나무. 아니 명과나무. 예. 지금 순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순이. 어떻게 생겼어요? 영감나무 이거 빨간 빨간 열매 달려. 열매가 있어야지. 예. 모르지 어떻게. 아니 산에 가면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가시가 달려 있거든요. 갈색으로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면 알아요. 지금 순이 나왔어요. 그 순이 엄청 뜰거예요. 순을 좀 따서 잡수요. 보면 이럴 때 순을 좀 따서 잡수시고 오갈피 순도 좀 따서 잡수시고 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곡식이에요. 응?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은 곡식. 최고 종류의 곡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약초 중에서 이제 오갈피나 이렇게 이제 곡식을 딱 드린다는 거. 지금 생식 드시잖아요. 예. 생식이 내가 이 곡식으로 만드는 게 생식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간에 좋은 곡식은 팥, 동부, 밀, 보리뱀 이렇게 나와 있고 신장에 좋은 곡식은 수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장에 좋은 것은 기장쌀이 나와 있고 또 폐대장에 좋은 건 현미쌀, 열무가 나와 있어요. 신장 관광에 좋은 건 서목대, 주문이콩이 나와 있고 또 심포삼취에 좋은 것은 뭐가 나와 있어요? 옥수수, 녹두, 조 이런 게 나와 있죠.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 곡식. 우리는 지금 몇 천년, 몇만 년을 살면서도 곡식은 계속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 맛있죠. 요즘 한우 뭐 어떤 사람은 뭐 소고기 팔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 한우를 갖다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먹겠어요? 질려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는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4대 2대 1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곡식을 먹지 않을 수가 없고 곡식은 늘 먹어도 질리지를 않고. 사가 메인입니까? 예. 사는 곡식이고 요거는 야채고 이런 고기. 4대 2대 1의 법칙. 고기는 뭐 생선도 들어가죠. 생선도 들어가고 고기 종류는 하여튼 일단 육식은 다 고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잖아요. 근데 피가 안 탁해지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도 피가 탁해지지 않는다. 야채하고 네? 야채하고 생으로 먹는다. 소고기 육회 해 먹고 생선 회로 해 먹죠. 그죠?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말고기 다 뭐예요? 생으로 잡수세요. 그러면은 피가 탁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 뭐 때문에 못 먹어요? 무슨 균 때문에. 네, 무슨 균 때문에 못 먹어. 아, 죽으면 좋은 세상 다시 태어나면 되죠. 뭐.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시겠어요? 생고기가 이렇게 만나는 소리가 어려워요. 지금 이 동네 정육점에 가잖아요. 동네 정육점에 가서도 목살 같은 거 이런 거, 항정살 같은 거 이런 거, 항정살, 어깨살, 돼지, 항정살, 목살 이런 거요.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한번 소금이랑 딱 찍어 잡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 닭고기 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생으로. 호텔 같은 데서는요, 닭고기 가슴살만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어요. 생으로. 그대로. 그전엔 안 먹었잖아요. 자꾸 먹어요. 오리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회 소에서 나오는 육회만 그래도 그 정도 의미가 되지 다른 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충청도니까 그래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여기 전라도 가면은요, 죽어서 제일 가까운 곳. 육고기만 따로 파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전라도 생지고. 전라도 토백인데 그걸 그래서 생지를 먹은 다음에는 전라도 토백이가 아니지. 토백인데 안 먹어서 아니 그렇게 지금 많이 거기서는요. 그런 환경권인데 저는 못 먹었다고. 거기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이 생고기만 파는 식당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는 화식은 안 팔아요. 예. 전부 생고기. 저는 그게 아는데 저는 가게 가는 못 먹고 맨날 그래서 돈만 내고 도전하시오. 그것을 드신 분은 화식 먹으러 안 다녀요. 안 되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요, 모임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삼겹살 이렇게 구울 때, 그 냄새가 참 좋죠. 그리고 삼겹살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거지죠. 그것이 뭐예요? 단백질이 타는 거예요. 단백질이 타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의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이 그냥 그걸 자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생으로 딱 먹으면요, 그거 젓갈 안 가요. 생고기를 먹어보면요, 그거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삼겹살 그거 날리는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할 때는 돼지고기는 바삭하게 그러니 이제 바삭하게 구워서 먹어야 좋다고. 돼지고기는 일반 식육점보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자주 잡는데 예, 그렇죠. 아무데나 여러 날 그런 데는 안 되고 바로 잡았을 때가 제일 좋고 목살이 제일 맛있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바로 죽은 걸 먹으려고. 그 싱싱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첫째가 곡식이고, 두 번째가 야채고, 고기를 먹어도 생으로 먹으면은 피가 맑아져요. 고기를 너무 일찍을 안 먹어봤거든요. 예. 어지러워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요. 예. 사람, 예. 그렇게 되면 4대 2대 1이면 예. 고기를 이틀에 한 번씩은 먹어야 되겠네. 아니면, 아니죠. 일찍에 아니 곡식이 이제 하루에 저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튿날은 고기를 한번 먹어줘야 되죠. 생일 때는 내일 4배로 안 해요? 사사시면 내일 네. 16과 8과 4.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이빨이에요, 이빨. 음식을 우리 입으로 먹잖아요. 나는 자, 그러면 어금니를 아래 위로 쉬어보세요. 양쪽에 4개씩 8개가 있고, 위에도 양쪽에 4개씩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에서 16개죠? 이 앞니가 절치예요. 요것이 밑에가 4개, 위에가 4개에서 8개. 그 다음에 요것은 뭐예요? 송곳니. 송곳니가 아래 양쪽에 2개, 위에 2개에서 4개. 이 고기를 먹는 짐승들, 이게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들은 절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송곳니만 나와 있죠. 그죠? 고기를 뜯기 위해서 송곳니만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은 어금니에서부터 절치에서부터 송곳니까지 다 있어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적에는요, 즐거운 날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날. 지산날, 명절날, 생일날. 그렇죠? 이렇게만 먹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틀, 3일, 또 며칠만 안 먹으면 뭐가 어떻다고 그냥 막 외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피를 탁 하는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려고 뭐 어디 가서 수혈하고 이럴 것도 없이요. 요대로만 잡수시면 돼요. 요대로만 잡수시면요. 그러면은 피도 맑아지고. 네. 전부 다 나이가 그렇죠. 네. 괜찮은 야채는 저기 과일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과일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열이 나왔는데. 고기에 계란도 포함되나요? 고기에? 그럼요. 계란은 날거를 많이 잡수잖아요. 그죠? 소금 해가지고. 요즘 계란 많이 먹습니다. 왜 많이 먹는지 모르시죠? 계란을 왜 많이 먹는지. 요즘 옷순이 나오거든요. 옷순을 생으로 그대로 계란에다 붙여요. 날계란에다가 그냥 붙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잡숴요. 지금 엄청들 먹어요, 지금. 뭐 술집이고, 엄청들 먹어요. 그 효과는 어떤 건데요? 옷순과 날계란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옷을 방지하나요? 옷의 독을 중화시켜주죠. 네, 예, 중화시켜주죠. 계란이요? 네? 계란이? 예, 계란. 옷은 하나도 없는데. 금형 체질은, 자, 옷이라는 것은 매운맛이거든요. 매운맛일 때문에 금형 체질들은 안 좋아하죠. 쳐다만 봐도 몰라요. 예, 금형 체질들은 안 좋아해요. 거죽나무랑 온나무랑 같은 거예요? 뭐하고요? 거죽나무라고 하잖아. 가죽하고 틀려요. 온나무 옷이 옷은 또 옷이 있고 가죽은 또 가죽이 따로 있어요. 금형체질은 그 옷은 먹지 말아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먹은 거랑 똑같아요. 원래 이제 그 체질이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저는 옷 먹으면 그냥 침해 같고요. 네. 그런데 목 생률도 예.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수목형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옷이 탄다고요? 예. 막. 잡수셔야 돼요. 매운 거를 계속 잡수시다 보면은 괜찮아요. 제가 매운맛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먹으면은 속이 쓰리다고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 속이 쓰려도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3일. 예? 3일 먹으라고 했죠. 예. 3일 먹으면 체질 개선돼. 그렇죠.
이 세포가 3일 산다고 했잖아요. 이가 3겹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또 나오죠. 그러면 다시 나오는 세포는 어떻게 돼요? 매운맛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번 먹고서는 딱 안 먹어버리면요, 다음에 나오는 세포도 매운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어줘가지고서로 지방도 분해가 되고, 열을 내니까 지방도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위도 좋아지고. 저녁에 몸살이나 그날 왔다든가 이럴 때 저녁에 막 진짜 맵게 먹으면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걸 지금 매운맛이 좋아요. 소금이 울렁울렁 쏠릴 정도로다가 그게 멈추는 부분으로 이로 위치가 몇 년 전에 그 매운 김밥이나 고추 김밥이나 나왔어요. 땡초김밥이요. 김밥이 나왔죠. 네, 땡초.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건데 매운 김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는 자연은 그냥 그대로 갈 뿐인데 뭐예요? 사람이 자꾸 변덕스럽게 사람이 자꾸 그걸 만들어 자꾸 자연을 거슬러.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개 먹어야 할 사람은 몇 개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어주면은 치질 개선도 안 되고 병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때 고춧가루를 뿌리다 해서 그냥 꿀렁 마셨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감기 없죠. 고춧가루 한 숟갈 해갖고 꿀렁 넘어가요. 꿀렁 넘어. 원래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 타서 먹는 거죠. 콩나물국이 상화입니다. 담백한 맛. 콩나물국이 상화. 담백한 맛이거든요. 그 콩나물국은 기운을 나게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다가 매운 걸 먹어보니까 집까지 또 나가야지. 자, 하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하열.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선생님, 강황의 유산하실 때 종류에 대해서 노란색의 식품에 대해서 생강하고 콩나물하고 강황식품 노란 색깔의 식품. 노란 색깔이 예, 콩나물을 내게 지금 강황이 있다고 있잖아요. 아, 콩나물은 상화. 상화? 상화. 상화? 네. 상화가 요거예요, 요거 상화. 제일 밑에. 예. 제일 밑에 여기 이제 상화 식품인데, 우리 몸에 고추예요. 거기. 우리 몸에 기운을 내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강황하고는 다르네요. 강화가 아니라 상화예요. 이제 하혈을 하는 것도 남자들도 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뭐 이 하혈을 많이 해요. 유산하고 뭐 했을 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놀랬을 때 어느 경우에 깜짝 놀랐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대변에 피습견. 혈변. 그러면 장에 이미 염증이 생긴 거죠. 일단 장에 염증이 생겼죠. 예.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겼으면요.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예. 소변에만 나온다고. 아, 맞아요. 예. 소유가 소변에 남자분들 나올 때 신장이 나쁘다고 하는 거. 방광이. 변에 나오는 거요. 뭐 치치스 갖고 그거 착각은 치질로 묻어 나오는 거. 치질로 묻어 나오는 것은 관략근에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래 관략근에 상처 난 거하고 또 변에서 나오는 혈변하고 또 틀려요. 혈변은 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무조건 놀래가지고 변으로 묻어 나오니까 병원에 저 한번 그때 달려갔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금 잡어요. 그럼요. 소금 잡어요. 소금 열심히 먹겠습니다. 천일염 잡어요. 그럽니다. 지금도 소금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먹어라, 어떤 사람은 먹지 마라. 이것이 정립이 안 돼요. 이것이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정립이 되려나 모르는데 지금 외국 선진국 같은 데서 이제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돼. 네, 안 된다 그러는데 천일염. 기본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항변이나 치질이나 천일염을 먹으면 천일염. 항변도 그렇고 치질도 그렇고 치질이나 항변이나 그게도 천일염이 같이 지구상에 근본적으로 저기 바다인데 바다가 소금물이잖아요. 저기 바다가 아니면 안 되죠. 그렇지 맞죠. 소금 사람도 항변 70%가 물이고 70%가 바다인데 소금 먹어줘야지. 민물되면 썩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생제,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잖아요. 자연항생제 네, 어떤 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라고 하잖아요. 그 항생 물질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썩지 않게 해놓는 그 방부 역할을 하는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피혁회사 가보셨나요? 피혁회사. 그전에는 여기 대전 피혁이 여기 유천동에 있었고, 동방 피혁이 저기 조치원 쪽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딜 갔나 모르겠는데, 그 피혁회사를 들어가 보면 소가죽이 나오잖아요. 소가죽. 근데 소가죽이 얼마나 뻣뻣한가 하면요, 그냥 벗겨가지고 말리면요, 이게 구부러지더라고요. 얼마나 뻣뻣한가. 이걸 소금물에다가 다 쟁여놓고서요, 그걸 가공을 하는데 양털같이 부드러워. 그렇게 또 부드럽지 않으면 가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다가요? 소금. 그래서 방부 역할도 하고 염증 치료도 되고 제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어디 가서 약초보에 가서 물레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레나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씨를 먹으면은 이게 항생제 중에서 엄청 강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거 아직 꽃도 안 폈는데 언제 씨 맺힐? 그게 제일 손쉬운 거죠. 아무 때고 잡수세요.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소금물로 가리라고 하는 건 아 좋죠. 가구를 해도 좋고. 습관성 유산 이게 방광이 이제 약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습관성 유산을 하는 그 여자분들한테 옛날에는 익모초 아시죠? 익모초를 그 생즙을 먹였어요. 익모초 생즙 잡숴보셨나요? 네, 어렸을 때. 잡숴보세요. 코를 막고 먹어야 돼요. 그냥은 잘 안 넘어가거든요. 입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근데 코를 막고 그냥 꾹꾹 생기면은요 절대 넘어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써요. 불임증. 지금 이런 불임증 같은 한의원에서도 이런 뭐 불임증이나 습관성 이런 것이 다 여기 생리통 요 세 가지요. 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여성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차가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성 유산도 잉글리시를 쓰면 못 알아주실 것 같아서 내가 한글을 썼습니다. 바비러스 데드라이언. 이게 무슨 뭐인가 하면요,
여성들의 그 자궁, 그렇죠? 자궁 안에는요, 바비러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자정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정균. 자,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백혈구죠. 그렇죠? 예. 백혈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강해요. 다른 외부에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병균이 침입을 해도 백혈구가 다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 자궁 안에는요, 자궁만 지키는 자정균이라고 있어요. 백혈구가 여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비러스 데드라인이라는 이 균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균이 어때요? 백혈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무슨 암이 생기고 무슨 뭐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차지하니까 그래요. 내 몸을 차지하니까. 특히 그 젊은 여성들 요즘 옷 입고 다니는 거고 뭐 핫팬츠니 뭐니 해가지고서 그냥 몸을 스스로 차게 만들어. 거기다 또 음식도 찬 음식을 먹어. 생활도 또 차게 생활을 해. 그러니까 몸이 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임증이 생기고 습관성 유산이 생기고. 어찌됐든 몸을 따뜻해야 돼. 그렇게 되면 마음도 차질 거야. 그렇죠. 마음도 차. 그렇게 까칠해져. 마음이 까칠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요, 뭐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깜빡 잊어버렸네 또. 좀 이따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요거는 알겠죠.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여기 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는 이렇게요. 자, 눈이 붉어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충혈되는 거죠. 충혈되는 거예요. 그 충혈되는 것도 그래요. 이 수국, 그러니까 수국화가 너무 강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국화라는 건 뭔가 하면 심장의 기능이 너무 강하면 심장이 약해져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붉어지고 얼굴도 붉어지고 면은 얼굴도 붉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깜짝 놀래요. 예, 놀래요. 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 다음에 심포삼초의 재경을 수반한다. 이건 뭔가 하면 심포삼초, 요 상하의 작용이죠. 이 상하의 작용이 같이 나타난다. 같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네, 요거 지우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키토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키토산. 예. 개 껍질에서 추출된다고 그랬어요. 개 껍질에서. 그거를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로 거기서로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빼내가지고서로 모아놓은 게 이제 키토산인데, 이 키토산이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 이게요. 근데 지금 제약회사마다 키토산이 거의 다 나와요. 키토산이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임상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21살짜리 아가씨가 살이 냉증해, 손발이 차고
그냥 몸이 차니까 생리 때만 되면 통증, 생리통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때마다 병원에 가고 그때마다 약을 사 먹어.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일단 키토산을 먹어라. 4개월 딱 먹었는데요. 4개월을 딱 먹었어요. 그랬는데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죽게 생겼다고.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간 거 아니야? 가서 보니까 애가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을 보니까요,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로 안 좋은 것이 더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것이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뜨뜻한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가 해서 발을 담가 놓고 뜨뜻한 물수건을 해서 손을 이렇게 적셔주고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기경팔맥에 침을 알렸어요. 후계에다 놔두고 심장이 있으니까 후계에다 놔두고 조의 신맥에 놔두고 이제 기경팔맥 들어가 보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목에 놔두고 심포삼초 여기에 놔두고 내관에 놔두고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로 내가 그랬어요. 2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애가 괜찮을 테니까 침은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빼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효과가 있거든요. 빼라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요.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더 떠는 거지 말하자면요. 다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튿날 만나가지고 맥을 보니까 이제 맥이 따뜻해진 거예요. 키토산 어떤 것을 무용하게 했어요? 어떤 회사 제품을? 우리 제품이 나와요. 오행생식에서 제품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모든 식품은 우리 오행생식에서 나오는 식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금산에 누구라고 하면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분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몸이 차니까 키토산을 잡수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약회사에 다닌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내 기준에는 석 달만 잡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잡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아직도 몸이 차. 왜 그런가 하면 그 키토산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키토산이지 사실로 그 효능에 대해서는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딸이 다니니까 거기서 갖다 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웃 간에요 그렇게 이제 그 사진행증이나 이렇게 이런 분이 있으면은 예, 얘기를 하셔요. 한번 좀 데리고 오시고 맥을 보면 거의 다 나타나요. 자, 오늘은 이 육체적 증상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